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왜 폭행이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에서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보통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여러 행동이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등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단순한 실랑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나도 대응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상황을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합의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다시 협의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제도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조정 절차를 이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민사소송입니다. 가끔 피해자가 형사사건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문제나 민사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부정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다툼이 예상보다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